안녕하십니까. 박성호TV의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입니다. 5월 하면 가정의 달이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5월 18일은 강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약 5,400명이 죽고 다치고 고문에 시달리고 구속되고 그런 슬픈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그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은 학생들이나 성인들한테 5.18의 역사적 의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을 못합니다. 사건에 대한 교훈은 어떤 영화라든가 또는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역사에 또 인류 역사에 어떤 의의가 있느냐 그러면 전부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주제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또 세계사에 어떤 의의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5.18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끝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에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죠. 그래서 이 정권이 바로 이제 1972년에 유신 독재 체제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2년에 유신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신 독재가 시작돼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는 잘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 독재 체제라는 것은 실제로 국민들의 정서상 또는 이제 정신 건강상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독재 체제가 계속되다가 1979년 12.6 사태로 유신 독재는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박정희가 이제 제거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서울의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1979년 12월 달에 바로 이제 대통령의 10대 대통령이요. 10대 대통령 최규하가 바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근데 취임도 안 하고 실제로는 이제 통일조 국민회의 대의원이 1979년 12월 6일 날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런데 6일 만에 바로 이제 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12.12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1979년 12월 12일 날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바로 쿠데타를 합니다. 이것을 신군부 쿠데타 그러죠. 쿠데타를 한다 그러죠. 이 쿠데타라는 것은 아주 불법적인 거죠. 바로 국가의 공권력이나 또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제 정권을 찬탈하는 것을 우리가 쿠데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라는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군부는 바로 이제 하나회 전두환 정권이 하나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육사 11기 동기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했던 사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조직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죠. 1963년에 박정희가 바로 경상도 출신들의 그런 이 영관급 또는 이제 장군들을 이렇게 모아서 오성회를 만듭니다. 오성회. 그래서 오성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오성회의 뿌리를 이어받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전두환의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전두환은 유신 독재 체제가 딱 유지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박정희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됐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고 비상계엄령 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바로 이제 하극상을 해가지고 잡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2.12 쿠데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그 전두환 신군부는 실제로 이제 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을 잠재울 만한 그런 소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 4월 달에 광산 노동자였던 이 근로자들이 바로 이제 경제적 시위죠. 다시 말하면 이 임금이라든가 또는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북 광산에서 사북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은 그 민주화 운동과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운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군부는 다급했겠죠. 거기다가 1980년 5월 13일부터 바로 5월 16일까지 바로 이제 서울역에서 많은 대학생들, 시민들이 모여서 계속 집회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제야 인사들이 이제 전국 대학 총 학생회장단에 바로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충고를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1961년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했듯이 지금 신군부들이 실제 그 정권을 잡음과 마찬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너희들의 어떤 그 시위를 빌미 삼아서 다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관망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죠. 그래서 이제 그 신군부는 이때 16일 날 바로 이제 그 서울의 전국 대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잠깐 이제 관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서울역에서의 서울역 회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드디어 이제 시위를 중단합니다. 잠시 시위를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두환이나 신군부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바로 1980년 바로 그 다음 날 80년 5월 17일 날 바로 이제 이 군부 쿠데타를 또 합니다. 쿠데타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로 이제 그 신군부 쿠데타라는 것은 12.12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이때는 어쩌냐면 전국에 바로 이제 계엄령을 완전히 다 확대합니다. 그 전에 그 비상계엄령은 제주도는 제외하고 했는데 드디어 전국적인 바로 비상계엄령을 확대했다.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시민들과 이런 사람들이 실패했구나. 이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제 신군부 세력이 시간을 벌어가지고 드디어 전국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아주 그냥 모든 그 지역에 계엄군이 이제 배치되고 탱크가 이렇게 배치되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전혀 이제 이 침묵을 지키죠. 그런데 침묵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강주였습니다. 강주 전남대학생들은 5월 18일부터 시위를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남대생 한 200여 명이 계엄군과 이제 충돌하죠. 그 과정에서 전남대생들이 많은 희생을 겪고 또 알몸으로 또는 이제 팬티만 입혀서 이제 이렇게 압송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5.18이 드디어 그 슬픈 역사가 시작되는데 5월 26일까지 약 10일 동안 강주는 약 5,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는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전두환은 5월 31일 날 1980년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를 바로 이제 구성하고 거기에 위원장을 전두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980년 8월 16일 날 체계화를 하야시킵니다. 강제로 이제 대통령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1일 만에 1980년 8월 27일 날 바로 이제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바로 전두환을 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날 이제 취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확대해가지고 바로 뭘 만드냐면
이것들을 확대해서 바로 이제 국가 보위 입법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헌법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1980년 10월 달에 바로 이제 그 이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바로 이제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걸 보면 박정희는 총으로 흥해서 총으로 망했지만 전두환이는 이렇게 대통령을 2번이나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체육관에 들어가서 합니다. 특히 이제 11대 대통령에서 그때 통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2,525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수였는데 그때 찬성한 사람들이 2,52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반대하고 전부 다 전두환이가 좋다고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이게 참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정도로 전두환이는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독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두환은 살인적인 독재 정치를 하다가 갔습니다. 이때 이제 그 우리의 이 광주 시민들은 그 공수부대의 총칼에 이유도 모르고 바로 죽어갔고 지금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직도 미완입니다. 이렇게 이 광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희생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왜 하필 많은 도시나 많은 지역을 다 빼고 왜 하필이면 광주였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먼저 광주 이유. 자, 왜 광주냐? 왜 하필이면 광주냐? 그 5.18 민주화운동에 그 이 공수부대가 이제 투입될 때 작전명이 뭔지 알죠? 바로 이제 화려한 휴가입니다. 화려한 휴가. 화려한. 이거 참, 이름도 참, 자식들 참 휴가입니다.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휴가죠.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휴가가 제일 좋죠. 휴가 기다려지고. 근데 이 화려한 휴가라는 이 작전명, 이거 자체가 광주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휴가지가 어디냐? 그러면 다 사람들이 강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광주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광주는 박정희 정권이 서면서 실제로 이제 지역적으로 많이 차별받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을 보면 지금도 경제 성장이 가장 늦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에 80년대 광주는 농촌을 이탈하는 이농 현상이 가장 심했고 그 다음에 탈농 현상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나타나는 독점 자본, 그죠? 독점 자본. 독점 자본이 가장 적게 투입되는 곳이 전남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신군부가 생각할 때는 전라도에서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민주화운동이 잠잠해졌는데 왜 전라도 광주에서만 특히 전남대학생이나 조선대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한다고 떠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파급 효과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신군부는 어차피 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군부 세력들은 그러면 본보기로 어딘가를 사정없이 그냥 진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전남 광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남 광주를 선택한 데도 많은 이유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타격이 적은 지역을 찾았겠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독점 자본을 투입을 별로 안 한 곳이 광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수준이 낮겠죠. 다 중소기업이야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의 그런 지역 기반이 바로 전남 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그 김대중의 인기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사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감정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유신체제에 대한 찬성하는 쪽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방귀를 든 쪽,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그 큰 타격이 없는 그 지역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것이 이제 강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했고, 특히 이제 군대 이동은 항상 미국의 미군 주한미군 사령관, 그 당시에 워컴입니다. 워컴. 위컴이라고 하죠. 위컴이 이제 군사령관이었는데, 이때 이제 24단이 이동하는 것, 그때 이제 24단장이 이제 박준병인데, 그 애들이 바로 이제 이동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승인하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의 학살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미 운동이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82년에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그리고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 그 다음에 수입 개방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미적인 구호에서 나왔다. 그것은 바로 이제 5.18 민주화 학살에 있어서 바로 이제 미국이 개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주가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그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시달리고 후유증으로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희생 위에서 바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역사적으로 강주 5.18 민주화운동은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제가 수업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신군부 세력에, 다시 말하면 신군부 세력의 무력 진압에도 바로 이제 굴하지 않았다. 않고 독재 정권에 자발적으로 항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주의 시민들과 전남 도민들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바로 프랑스 혁명보다 훨씬 더 바로 자유와 민주와 평등과 이런 것을 위해서 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역사적 의의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독점 자본의 모순을 해결하는 시초가 됐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전부 다 정경유착에 대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독점 자본으로 이제 생겨나서 지역 간의 차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간. 그래서 어느 지역은 엄청나게 바로 많은 그 경제에 투자를 하고, 어떤 지역은 아예 소외시켰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엄청난 그런 소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충청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독점 자본을 바로 이제 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바로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 상당히 개선되고 있었다. 이거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어째요? 바로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 제국주의. 원래 반제국주의는 20세기 초기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세계는 전부 다 식민지를 구축하려고 이래 많은 그 시장 확보와 그다음에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고 또 많은 그 이 민족의 팽창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제 제국주의가 발전합니다. 이 제국주의는 아주 강한 나라가 또는 선진국이 약소한 민족이나 국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으로 침략하는 모든 행위나 이념을 바로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지금도 제국주의는 팽배해 있습니다. 그 제국주의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광주 5.18 민주항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 독점 자본에 대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반 독점 자본주의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저항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런 의의는 뭐가 있냐. 우리나라가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바로 이제 민중 운동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민중운동을 해 가는데 이념과 어떤 대상, 그 다음에 동력, 이런 것들이 드디어 바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또는 민주운동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대상할 것인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추구할 것인지, 어떤 동력을 가지고 밀고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이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발전했다. 이것이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미군이 우리 국군이 시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승인하는 반민주 국가라고 생각한 바로 그 성격에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어떤 것인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실체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죠. 자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약소국의 시민들을 독재자가 죽이는 것을 묵인하는 그런 반민주적인 성격을 우리가 바로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민주, 우리나라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반민주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이죠. 우리나라 독재 정권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뿔을 두고 있는가, 그죠? 우리나라 독재 정권은 정권의 뿌리는 뭐냐? 미국 플러스 그 다음에 독점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뿌리를 뽑은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광주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나 세계의 모든 자유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우리 5.18 민주화운동이 세계사적으로 보나 한국의 역사로 보나 민중운동의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재자들은 전부 다 미국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정경유착으로 벌어들인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대기업의 독점 자본을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데 그 지역에 많이 투자함으로써 계속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계획이 5.18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살인 독재 정권 전두환의 무력 진압에 앞서서 그 많은 5,400여 명이 되는 그 희생자들의 그 피와 땀으로 이런 역사적인 의의를 바로 갖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 세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점 자본의 모순에서 출발한 5.18 민주화운동은 이것을 어느 정도 상쇄시켰다. 세 번째는 반제국주의, 반독점 자본주의의 성격을 띤 시민운동이다.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이, 민중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그런 혁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강주 시민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했고 그 무장이 바로 특정 상황에서는 언제나 작동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43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발포자나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부대로 강주에 투입됐던 병사들이 있으면 양심선을 해서라도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강주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과 그리고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